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기도나 아니 비강남권에서 살다가 강남 3구로 들어온 카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이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소클리만 성공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배우는 방법을 못 배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소콜린 강의에서는 좀 재밌었던 게 네. 사람을 봐라 가서 네. 가서 진짜 내가 거기 사는 사람들처럼 어떤 가서 또 맛있는 거 먹어보라 하잖아요 저희. 네. 맛집도 맛있는 많이 거 다닙니다. 동네 맛집. 맛집 탐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조금 보고 옷차림새. 옷차림새도 네네. 보고 그리고 그 특히 노인분들. 네. 그런 거 보라고 하셔서 사람들을 봐야 하는 거가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동네 노인의 모습이 나와 우리 자식의 미래거든요. 좋은 입지에 가보면 이제 강남 압구정 뭐 이런데 뭐 현대백화점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머리 하얀 할머님 분들이 이제 명품 옷을 쫙 입고 명품 백에다가 뾰족구두를 신으시고 꼿꼿이 걸어 다니세요. 거기 특징은 그러면서 실례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엔 좀 과식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교양 있어 보이시고 되게 나도 저렇게 좀 점잖게 나이 먹어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하급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막 좀 험하시죠. 그런 게 이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닐수록 많이 느껴지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보는 게 힘들 수는 있는데 계속 그 관찰이죠. 그 동네 이제 주민들의 뭐 모습, 그리고 맛집, 마트의 퀄리티, 그리고 뭐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한 10%, 20%그 음식값이 비싸지만 그 퀄리티는 2배, 3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싼 걸 수가 있거든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다이소에 있는 물건이 그럼 제일 좋나요?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이 사는 곳,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애의 친구, 그 친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아빠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관심이 가져지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미혼 때는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 분들도 이제 결혼하시고 애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하실 텐데 미혼이신 분들은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결혼해서 가성비 좋은 데를 가시면 뭐 경기도의 신축으로 같은 서울에서 뭐 이제 구축에 이제 좁은 평수에 살다가 같은 돈이면 경기도 가서 신축의 새 아파트에 도로도 넓고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근데 뭐 가보면 인프라나 주변에 이제 학교도 없고 있더라도 이제 강당이 다 완공이 안 돼 있고 급식실이 부족하고 학원이 부족하고 중고등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게 뭐 서울 핵심지로 들어오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인프라 차이지 현관문 안쪽은 서울의 신축이나 경기도 신축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서울의 좁은 평수를 들어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평수의 다운사이징, 입지의 업사이징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그 좁은 데서 계속 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강제저축이 될 수밖에 없죠. 대출을 많이 받고 월급에서 대출 이자가 나가고 그러면은 남은 월급을 쪼개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전세를 살거나 경기도의 싼 아파트, 지방의 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면 지방 분들이 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외제차도 더 많이 모으시고요. 그 이유가 집값이 싸니까 뭐 서울에 있는 대기업을 다니나 지방에 있는 대기업을 다니나 월급은 똑같단 말이죠. 근데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대출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통장에 그러면은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남아서 모아서 그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성으로 신나게 쓴단 말이죠. 신용카드, 말이 신용카드지 그게 한 달짜리 사택카드 아닙니까? 그걸로 해외여행 다니고 외제차 바꾸고 펑펑 주말마다 캠핑 다니고 쓰다 보면 결국에 나이 들어서 저렴한 지방 아파트 대출을 다 상환했더라도 저렴한 지방 아파트가 하나 남는 거와 은퇴할 때 돼서 근데 수도권은 서울은 강남은 비싼 아파트로 두 맞벌이가 고생고생해서 마련하고 대출 풀로 해서 대출이자 허덕허덕 갚고 남은 돈 100만 원으로 뭐 밀가루 사갖고 수제비만 해먹어서 이렇게 버티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출 많이 갚아놓은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마다 2배, 4배, 8배 오른 10억, 20억짜리 집이 하나 남아있죠. 그럼 같은 기업을 다니고 같은 월급을 받은 사람이 서울에 있었을 때와 지방에 있으신 분과 결국에 20년 뒤에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50대, 60대 은퇴하고 나서 80세, 90세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머지 20, 30년의 인생의 안정감은 어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아팠을 때, 병원비가 필요할 때, 암 수술비 5천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거와 그래 받을 수 있어서 회복될 수 있으면 돈 걱정하지 말고 받아 할 수 있는 게 어느 쪽이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행복보다는 최소한의 인간의 그 의식주를 해결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뭐 해지를 줬던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젊었을 땐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둘 다 열심히 사는데 처음에 방향성에서 내가 자산을 일궈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 뭐 지금 소득이 있는데 뭐 집도 있는데 좀 쓰면 어떠나 아니면 뭐 전세 살면서 2년마다 새 아파트를 이사 다니는데 이렇게 지금 젊었을 때 즐기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의 나중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젊은 시절에 그래서 책에는 지금 96년생 분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잠실에서 내 집 마련한 사례까지 넣어놨는데요. 라떼님이라고 그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월급쟁이 시민사원도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다. 96년생도 내 집 마련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심지어 맞벌이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책을 냈습니다. 꼬비기님은 요번에 제 강의를 처음 듣고 8월 달에 요번에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도 예전에 독서 모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참석을 해보시니까? 저 독서 모임 지난주 딱 토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처음 아, 모임을. 처음이었었나요? 네, 처음 모임 갔다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남, 뭐 서초, 송파 있는 인서울도 거를 있죠. 인서울도 있죠. 네. 그리고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셨구나. 선배님도 더 되게 많이 봤고 또 놀랐던 게 저보다 한참 어리신 분이 이미 인서울 하셨더라고요. 예, 책에 나온 96년생 선배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실제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이번에 책에서 이제 초판 한정이긴 했지만 이렇게 강남 3구 입성한 10명의 선배들의 내 집 마련 분투기. 그러니까 한 1년, 2년 고생하시면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강남 3구에 내 집 마련한 선배들의 사례들을 여기다 넣었는데요. 이게 재밌어서 제 책이 재미없다. 10명의 사례가 이렇게 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요 분들의 이런 사례가 저희 비공개 카페 안에서는 수백 가족들의 이런 성공 사례가 있는데 여기 뒤에도 뭐 서초, 강남, 송파 뭐 300명 정도의 저희 카페가 비공개 카페라서 한 1,500명도 안 돼요. 1,400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 300명이 인서울인 강남에 내 집 마련했고 400명 정도가 강남 3구 포함해서 400명 정도가 인서울 뭐 이렇게 내 집 마련했으니까요. 1,000명은 못했네요. 제 잘못이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기도나 아니 비강남권에서 살다가 강남 3구로 들어온 카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이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보시면 좀 연락을 댓글로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능한데 저만 이제 소콜릿만 24년 하셨으니까 2001년도부터 소콜릿만 성공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배우는 방법을 못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코끼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큰 어른 코끼리가 돼도 그 쇠사슬이 무서워서 자기가 힘이 충분히 성장했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런 어렸을 때서부터 그 강남은 부자들만 가는 곳이고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집이 부자고 이런 물론 맞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그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산으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많아요. 헌데 나머지 반은 자수성가란 말이죠. 물론 여기도 좀 전문직들이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또 나머지 반은 평범한 월급쟁이라는 거죠. 나머지 이 25%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상급지에 들어간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없다고 하면 편하죠. 왜요?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근데 이 25%에 성공한 사람들이 희망의 증거를 이 책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달에도 지난 달에도 계속해서 인서울에 인강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서울대 가는 사람이 있듯이, 그죠?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면 편하실 거예요. 근데 편한 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불편해야 돼요. 저는 내 집 마련을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을 고3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총력전을 해야 돼요. 고3 때 쉬운 선택을 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총력전을 해서 서울대를 간 사람은 그 인생 전체에 가장 좋은데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를 갔다면 자기 인생 전체의 그 자존감은 그 사람 평생의 철학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전쟁터인 이 내 집 마련에서 정말 쉬운 선택하지 마시고 총력전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 그 너머까지도 해내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 친구들은 고3 때는 다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차 바꾸고 술 먹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역전극을 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는 곳으로 옮기고, 두렵죠. 두려운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당신의 가문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책에도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 중 한 분 헤라클레 있잖아요. 네, 헤라클림.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같은 지역 아니신가요? 맞아요. 같은 하남에서 요번에 네. 도곡동으로 이사 오신. 네. 근데 너무 놀랐던 게 헤라클렘이 진짜 저처럼 평범한 월급쟁이에요. 남편분도 맞죠. 그냥 진짜 진짜 근데 직장인. 나이가 많으시던데. 따님이 예, 초등학교 5학년. 네. 고학년이시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바로 이번에 매도하시고 바로 그냥 인강남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뭐 많죠. 수백 명 되시는데 문제보다 그분의 특이점은 강의를 5주차에서 1주차 때 벌써 자기 집을 팔고요. 3주차 때 이제 매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마음속에 준비를 좀, 그리고 나이가 많으셔서 어느 정도 꼬부기님보다는 자금이 있으셨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으셨고, 그리고 따님이 혹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충분히 여기 학군지에 와서 싸워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얘는 지면은 잠을 못 자는 애라고. 그래서 분명히 학군지에서도 주위에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더 자극을 받을 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녀분들이. 그러면은 좀 이제, 그런데 요분은 자기 딸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학군지가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바로 강의 3강 때 벌써 도곡동 계약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네. 정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럼요. 눈앞에서 보는 게 전부죠.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소콜님이 얘기해 주신 뭐 총력전 다 열심히 하면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독서 모임에서도 그렇게 성공한 선배들이 많이 같은 조에 있으니까 같이 책도 읽고 같이 현장 둘러보면서 점점 나랑 같은 나이고 더 어린데도 했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긍정적인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